총연결, 모든 전투 자산을 네트워크로 묶는 총연결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실시간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전장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초지능 기술에서 AI가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AI, 유무인 복합 전투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투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10배 이상 전투력이 좋아집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비역 육군 준장 주광섭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49기로 임관을 했고요. 포병장교로 임관을 해서 위관장교 때는 통상 저희가 필수보직이라고 하는 점포대장, 관측장교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소령 때는 무기정책과라는 곳에서 현무 미사일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뤘었고요. 중령 때는 방위력계 선비에 대한 총괄 업무, 그리고 소유에 대한 총괄 업무. 다행히 이제 거기서 운이 좋아서 진급이 돼서 대령이 되어서는 야전에서 대대장하고 연대장을 했고요. 대령으로 진급해서 는 병가가 포병이다 보니까 화력전력과장 임무를 수행했었고요. 이제 연식이 차다 보니까 이번에는 육군에 이제 비전이 필요하니까 비전도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이제 비전 설계 실장, 그리고 또 운 좋게 진급이 돼서 이번에는 육군 말고 국군 전체를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국방혁신기획관 임무를 작년 연말까지 수행하다가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주광섭 장군님 모시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라는 주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한국군의 전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형 전력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제 전략 자산입니다. 정밀 타격 능력과 정보 감시 정찰, 우리가 통상 ISR 체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진 정밀 타격 능력 같은 경우는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1m 안에 오차를 갖는 그런 전천후 고위력 정밀 유도 무기가 가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두려워하는 무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실시간 북한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ISR 체계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전력이 아닌가. 무기체계가 아무리 최신화되고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대대장 시절만 해도 전역하는 병사들이 갑자기 제 방에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당시인데 저희 부대가 그 다음 주에 대대 훈련 평가를 이제 받도록 돼 있었는데 병사들이 와서 전역을 연장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 야,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우리 국군의 정신전력에 대해서 더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광섭 장군님은 아미타이거 기획사업팀장님을 하셨었는데, 아미타이거 사업을 통해 구현되는 무기 체계 중에서 북한 입장에서 이건 진짜 무섭다고 느낄 만한 기술이나 무기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아미타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군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그때 이제 아미타이거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여기에 핵심 전력은 5대 게임 체인저라고 전천후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전략 기동군단, 특수임무여단, 드론봇 전투체계, 그리고 개인 전투체계인 워리 플랫폼, 각각이 다 중요한 이제 핵심 전력이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 입장에서 가장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드론봇 전투 체계가 아닐까. 지금 국방부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바로 핵심 전력이 드론봇 전투 체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전쟁은 전장에서 전투원이 사라지고 수많은 드론과 로봇이 전투원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은 120만 명 정도의 재래식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낯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투원이 아닌 수많은 드론과 로봇을 상대하게 될 북한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면전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군의 어떤 무기가 가장 먼저 북한의 전략 거점을 타격할 수 있을까요? 현대전의 이제 새로운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누가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무기체계를 쏟아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전투는 세 가지 요소다. 전투력과 시간과 공간. 세 가지 요소의 절묘한 조합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나폴레옹도 보면 항상 큰 전투력을 가졌다라기보다는 항상 자기가 싸우고자 하는 위치에서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를 달성했던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신령령까지 포함해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얼마큼 많은 전략 자산을 쏟아볼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요. 지상에서는 현무 계열, 현무 2, 3, 4, 5를 이제 동시에 쏟아붓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는 F-35A, 그리고 해상에서는 KSS급 3 잠수함에 의한 SLBM을 통해서 그들의 전략 자산을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군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 점이 왜 북한에게 좀 더 위협이 될까요? 제가 이제 대령 시절에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작전 분석과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에는 이제 미군들이 같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제 업무 파트너가 중령이었는데 훈련을 할 때마다 이 친구가 제 옆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겁니다.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렇게 대규모가 참여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병 K9만 해도 한 1000문, K55A1만 해도 1000문, 한 2000문이 넘잖아요. 포병만 해도 이렇게 2000문이 넘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지금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 가서 싸울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우리는 이 한반도라는 특정 전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공간과 전투력이라는 이런 3요소 중에서 그 요소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해서 북한이 저희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아미타이거 기획 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아시고 기획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래 전쟁의 양상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보시면 초연결, 모든 전투 자산을 네트워크로 묶는 초연결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실시간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전장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초지능 기술에서 AI가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AI, 유무인 복합 전투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투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10배 이상 전투력이 좋아집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초융합. 초지능과 초연결에 의해서 초융합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작전 수행 개념을 보면 킬 체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정보 감시 자산이 있으면 이거하고 타격 자산하고 1대1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뭐 탐지하고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쏘는 개념인데 거기서 진일보할 수 있다. 킬 체인에서 킬 웹 개념으로. 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미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기존에는 이 타격 자산이 얘한테만 연결되어 있었는데 킬 웹 개념에 의해서 얘 말고도 얘하고도 어떤 자산에 의해서 뭔가가 발견이 되면 거기서 AI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이라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육군을 이제 앞으로는 기동화하고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미타이거 기획을 할 때 그 세 가지 개념을 이제 반영해서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앞으로 군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해서 꼭 준비해야 할 역량이나 자세가 있을까요? 선배로서 상당히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대가 과연 매력적인 조직인가?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군대가 되도록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지원율이 떨어지고 삼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ROTC 같은 경우도 서울의 21개 학군단 중에 10여 개 학군단이 지금 미달인 실정이고 야전에서도 이제 많은 간부들이 지금 일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제가 군생을 해보니까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사실은 군대만큼 큰 조직은 없습니다. 어쨌든 50만이라는 대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성을 한번 군대에서 찾아봐라. 우리가 군사력에 대한 운영 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몸담았던 건설 파트도 좀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군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리더십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옛날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모든 것은 리더에서 시작해서 리더에서 끝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래 전장에서도 결국은 무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 조직의 리더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간혹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야전에서의 어떤 사건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리더십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은 리더의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하들과 함께해라.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뭐든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돼 있다. 세 번째는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전쟁 양상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매체에서 얘기가 나오는 AI, 반도체, 그 다음에 신영역이라고 해서 요즘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새로운 영역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된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 감사하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무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밌는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